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덕목 10가지 중에서 사법 독립하여 재판하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작년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지요. 예, 법원장 자격으로 당시에 참석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장이었습니다. 예. 평일이었고요. 예, 대법원에서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 초청장 왔더라도 참석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후보자가 친한 친구 문묘 변호사님의 장녀가 2020년 7월에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결혼식 했습니다.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셨는데 대통령 만나셨어요? 그 제가 그때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인사만 하고 갔기 때문에 못 네. 만났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결혼식 참석하셨습니까? 참석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네.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로부터 이번에 어떤 경위로 지명을 받았는가에 대한 절차를 여쭤봤더니 답을 뭐 안 하셨어요. 예. 비밀 서약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법률에 그런 서약을 근거로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예, 저는 어쨌든지 제가 거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서면에서 절대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약속에 알겠습니다. 제가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고요. 2005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현 로버츠 대법원장을 지명하면서 두 양반이 같이 나와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2017년에 지명할 때도 나와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이런 대법원장 후보를 내가 면접을 보고 결정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알 길이 없고 믿어달라고만 합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죠. 다음에는 덕목 관련해서 첫 번째 인권과 법치를 지켜내셨는지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문을 했더니 이런 답변이 하나 왔습니다. 법관 재직 동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사건에서 이를 과감히 공소 기각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제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를 특별하게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일 잘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공소권을 잘 지키는 검찰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33년 재판하시면서 제가 형사를 없었습니까? 예, 제가 형사를 젊은 시절에 형사를 조금 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15년 이상을 형사 재판을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가 말씀하신 PPT 화면 발음 한번 보죠. 2022년 12월에 후보자는 이런 기고를 하셨어요.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자유의 수호. 이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씀하세요? 저는 자유에 관해서는 어떤 자유를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표현의 자유입니까?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까? 집회의 자유입니까? 저는 모든 자유. 모든 자유. 예. 극단적으로. 예. 검찰의 영장으로 제약되는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극단적으로 수호했어야지요. 그런 예, 사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영장 전담을 할 때 네. 의료 공소권 남용 사례를 잘 못 보셨다면서요? 아니, 검찰의 공소권 남용 제가 그 기소된 사건에서는 전혀 없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금 우리 헌법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가에게 인권 보호의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근데 국가는 다시 법률을 통해서 국민들께 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 국가기관, 특히 검찰은 오른쪽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민을 수사 대상, 검사의 관점으로만 보는데요. 왼쪽의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의 잘못, 법원의 잘못, 그리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잘못은 헌법을 통해서 국민들께 심판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후보자가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민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건지 국가기관의 권한행사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 상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송사 압수수색도 하고요. 화면에다가 모 청문 대상자 얼굴 한번 잘못 나갔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재판하는데 오판을 했어요. 한 가정이 마비됩니다. 파괴되고요. 잘못된 수사, 기소한 검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장 청구되는데 발부되고 무죄 받았어요. 대통령이라고 다 민주적이고 헌법적으로 권한 행사합니까? 아니라는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책임을 묻는 게 더 크지 않나요? 대법원장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법의 지배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지배의 원칙이 맞습니다. 중요하죠. 예. 자, 그러면은 이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노동 3권으로 인한 파업에 대한 가압류도 법원에서 과하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드려볼까요? 오늘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 오늘 답변하는 내용을 아마 리스트를 만들면 후보자와 배우자와 부모, 자녀들과 처남이 수많은 범죄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수사를 착수한다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바로 압수수색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죄가 없으면 나중에 무죄로 밝혀지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라고 발부를 해줍니다. 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중요하니까. 후보자 이런 영장 발부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조금 뭐 외람됩니다만은 저는 저희 가족이나 제 처남이나 법령에 위반한 일을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 모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법화하는 지금 작용에 이르렀습니다. 후보자도 그런 지금 한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